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인스입니다. 네, 지난 한 주 백내 모두 안녕하신가요? 저는 남편의 그런 양성 판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일주일을 사실 보냈습니다. 너무 또 경황이 없어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열이 난다는 이유로 이렇게 병원에서 계속 거절을 당하고 그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뭔가 좀 잘못됐구나 몸소 겪으면서 정말 아프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시국일수록 그런 걸 느낀 한 주였습니다. 그래서 저도 한 2주 전에는 이제 무증상으로 판정은 받았는데요. 그래도 이제 그때 온라인 수업을 하고 별 크게 무리는 없었어요. 뭐 아프다던가 뭐 열이 오른다던가 이런 건 없었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하게 한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119를 불렀을 때 어떤 병원도 열이 난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고, 그리고 의사를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들과 함께 몇 시간을 우리가 홀딩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. 물론 저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이 생과 사를 오고 가는 그 누군가는 그 홀딩한 구급차가 없다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원래 이런 시스템인가요? 그랬더니 그렇다고. 그래서 환자분이 우리를 홀딩하지 않아도 우리는 누군가가 홀딩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의사를 볼 때까지 그 바깥이죠. 응급실 바깥에서 함께 대기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과연 맞는 시스템인가? 열이 난다는 이유로 너무 장벽이 높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하는 환자 누군가는 그러한 타이밍을 놓쳐서 결국은 더 악순환으로 가고 결국은 또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. 되게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예요.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또 가족 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행여 우리 자녀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러한 일을 닥치면 제가 머릿속에 조금 정리된 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119를 불렀다. 그런데 그 119를 불렀을 상황에서 동시에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요. 물론 유선상이죠. 전달을 하고 우리 이 환자가 지금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 하시면 돼요. 보통 인근의 대학병원이나 병실들이 꽉 차갖고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틀, 3일 기다려도 이 입원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. 환자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.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전달하면 일단 시간을 벌 수 있고요. 그냥 저도 당황스러워서 신고만 하고 뭐 가장 근거리 병원으로 갔지만 거기서 대기하다가 결국 비대면으로 의사를 보고 그리고 다시 집에서 자가격리 하라는 그런 통보만 받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고열이 왔을 때 또 가죠. 근데 또 받아주지 못하니까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그러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시기를 놓쳐서 폐 질환으로 안 좋게 된 거예요, 남편이.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저희 인근에서 온 구급대가 아니라 다른 시, 뭐 도시로는 다른 시지만 거리는 멀지 않은 근거리거든요. 그쪽에서 구급차가 왔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 구급대원들이 그 동네를 빠삭하게 아니까 이 병원은 안 되고 저 병원은 되는데 이 병원을 가면은 응급처치도 받고 또 바로 입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라는 거를 저에게, 보호자인 저에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. 저희 같은 민간인이 초이스가 없잖아요. 예,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지. 누구는 입원하고 싶지 않겠어요. 그런데 받아주지 않다 보니까 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. 일단은 열이 나면 안 되고.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깨달았습니다. 내가 평소에 이렇게 전 국민이 또 양성으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힘들 때는 인근의 병원 리스트를 내가 좀 적어놔야 되겠다, 메모해 놨다가
그곳 상황이 어떤지, 또 가족 중에 환자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내가 어떤 병원을 가야 되는지, 또 어느 병원에서는 지금 가봤자 2, 3일이 대기해도 입원이 힘들다 그러면 애초부터 거기는 가면 안 되겠죠. 내 환자가 지금 너무나 위중한 가운데 너무나 이 초를 다투고 또 흉통을 호소하거나 또 호흡이 곤란하거나 이런 경우는요 정말 초를 다투거든요. 저도 너무 경황이 없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 구급대원들에게, 젊은이들 둘인데 너무 빠르게 액션을 취하더라고요. 막 전화번호 리스트 쫙 있는데 안 됩니까? 됩니까? 환자가 이런 환자입니다 했을 때 패스 해버리고 가능한 병원을 추려서 그쪽으로 받아줄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차를 돌렸거든요. 다행히 지금은 또 회복 단계에 있고 의사 말씀이 정말 더 늦었으면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도 사실은 너무나 아찔합니다. 그런 거를 지난주에 제가 겪으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지 않았나? 민간인이 초이스가 없다 보니까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죠.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내 의사랑 상관없이 받아줘야죠. 일단은 받아줘야지만 격리가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못 받고 입원을 할 수 없다라는 정말 망연자실했습니다. 너무나 안타까웠고 내 한계가 느껴질 때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원장님들께도 각별히 유념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행여 가족 중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병원 리스트를 조금 꼼꼼하게 메모하시고 그리고 또 비상약도 또 해열제나 아니면 이제 체온 측정기 비상 상비약으로 있어야 되고 일단은 구급차로 실려가는 와중에 열을 나면 안 되니까 정말 온 그 대원들이 다 총동원 해가지고 열을 내려주더라고요. 그러한 부분은 너무나 감사했고요. 그렇게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정신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영상도 못 찍었는데 오늘은 또 다행히 제가 수업을 또 했고 더군다나 또 학생들이 코로나로 또 어린 학생들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오늘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처해주세요, 대처해주세요, 대처해주세요 이 문자가 계속 왔거든요. 이러한 시국일수록 저도 더욱더 정신을 집중해야 했었고 학생들도 한 명이라도 탈의 회원이 나지 않도록 이 정신적으로 집중해야 되고 또 육체적으로도 간호하고 분주하게 일주일을 보낸 지난 한 주였습니다. 네, 이렇게 전 국민이 혼란스러울 때는 온 식구들이 다 볼 수 있는 인근의 병원 리스트 정도는 연락처랑 또 응급실 연락처랑 같이 해서 거실에 식구들이 다 볼 수 있는 종이에다가 메모를 해 놓으시면 훨씬 더 시간도 벌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정신없이 경황 없이 보냈던 그런 한 주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모쪼록 모든 원장님들께 꼭 건강 유념하시고요. 행여 가족 중에 또 확진자가 나왔다 싶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